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재창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다 함께 이 노래 불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념식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제37주년 5.18 기념식의 재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여 부르도록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5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 진상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29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 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25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 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단 교육관 사청에서 투신 사망한 24살 서울대생 조승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25살 숭실대생 박내전.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에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 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난 광주 시민. 그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광주 시민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는 장면으로 영상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BS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박 교수님, 오늘 대통령이 오랜만에 4년 만에 참석을 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재창됐습니다. 네.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자욱하고 이럴 때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지난 9년간 5.18 정신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느낀 것 같아요. 마치 맑은 공기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동안에 이제 지난 DJ 때도 사실 5.18 기념식이 또 이제 공식화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아픔이 치유됐지만 그거는 과거에 대한 명예회복 정도였는데 지난 9년간 이런 5.18 정신이 박제화되면서 합창으로 박제화되고 광주로 이렇게
그 영역이 제한되면서 느껴왔던 사람들의 그런 답답함이 오늘 기념식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더 깊고 생활 속으로 이렇게 깊숙이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그런 아픔을 갖다가 안아주는 마지막 장면에 대통령이 유가족을 이렇게 안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5.18 정신의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세월호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기념식은 뭐 단순하게 대통령이 참석했다, 9년 만에 합창했다가 아니라 이런 서로의 아픔을 보다는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 생활 속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공기가 민주주의가 우리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뭐 그런 기념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뭉클하고 눈물 나는 그런 기념식인 것 같습니다. 박성원 박사님은 또 보수정당에 몸담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비극적 사건이 5.18이고 지금은 뭐 광주의 문제 또 민주화 반민주의 문제를 넘어서서 저 개인적 소회는 한 세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네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냥 뭐 우리가 데모하려고 대학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접했던 것이 그 80년 광주의 비극이었고 그것이 뭐 많은 그 당시 청춘들의 삶의 지향점을 바꿔버렸고 또 뭐 그 노도와 같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저도 뭐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뭐 투옥당한 적도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386 뭐 이런 얘기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한 세대의 청춘의 삶이 왜곡되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이제 중계 5.18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보수 정권 10년, 뭐 보수의 5.18이냐 진보의 5.18이냐 이건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는데 우파 정권 10년 동안에 반성해야 될 것이 정말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논쟁을 했다. 이물리언 행진곡이 심지어 일부 거구 사이트에서는 뭐 북한에서 부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는 상당히 황당한 경강부회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뭐 진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진보적 스탠스로 5.18 행사가 치러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정상적인 과정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주 자연스럽고 어쨌든 이 뭐 5.18 문제는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3권짜리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부인했죠. 그렇죠. 그 내용에 보면 전 대통령은 광주 그 학살에 대해서 지휘 라인에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문제는 단순히 누구를 뭐 처벌하기 위한 차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대통령 또 어떤 특정한 정파를 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측면이라기보다는 뭐 진상규명은 지속적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 대통령의 발언도 적절했고 어찌됐든 뭐 5.18 국가기념 지정행사 아닙니까? 네. 뭐 정상적으로 돌아왔던 것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좌우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바람직하게 비정상적 행사가 정상적으로 회귀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원일이 기자, 지금 전인권 씨가 나와서 상록수를 불렀어요. 2부 행사의 마지막으로. 전인권 씨가 또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오늘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런 장면들도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첫째,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지지했다가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지지를 했다가 이른바 문재인 열성 지지자로부터 많이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뒤로 접어두고 참석했다는 거. 그런 모든 그런 갈등을 다 딛고 청와대가 전인권 씨를 이 정부가 이게 초청했다라는 사실. 모두가 하나 된다는 거. 말로만 소통하고 말로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통합의 이제 그 메시지로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면 공기가 맑아진다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요. 그동안의 이 5.18 기념식이 대통령 측, 청와대 측에서 초청하는 인사 3천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었어요. 그나마도 반쪽짜리로 열렸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5.18 기념식이 된 거는 대통령 측에 의해서 초청받은 사람 3,000명 말고도 누구나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게 역사 속에 책 속에 뭐 어디에 담긴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넘치는 나라가 사실 5.18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5.18 기념식은 뭐 지금 그 전인권 씨도 나왔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기념식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뭐 대동
단결할 때 대동이라는 뜻 쓰지 않습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크게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기념식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들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저희가 한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보급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만큼 광주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다고 봐야겠죠. 광주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우리의 부채 의식과 이 뭔가 남겨놓은 듯한 이런 미진함은 어디서 왔겠어요? 딱 바로 그 세 가지거든요. 5.18을 항쟁이나 어떤 그 항거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명명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메시지 분명히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진상조사한다, 발포 책임자 밝힌다, 그리고 헌법에다 정신 담겠다. 이 세 가지인데 그동안 20년 동안 정부가 5.18을 정부 기념식으로 지정한 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20년 됐어요.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고 나고 바로 한 조치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5.18을 지금 정부 기념식으로 하자는 거였는데 그 뒤에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지 못한 역사적 미완의 역사를 이제 완결점을 찝는 이제 그 완성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2003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다. 이런 그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 오늘 기념사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극히 좀 정상적인 이제 대통령 말씀 중에 보수의 5.18도 아니고 진보의 5.18도 아니고 정의와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력 있는 정부가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소모적 이념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우리가 80년대 우리 청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이 단순히 5.18 때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의 문제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한 세대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꾼 비극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때 우리 청춘들이 불렀던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를 재창할 것인지 합창할 것인지 가지고 우파 정권에서 그런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죠, 사실은. 그다음에 논란거리가 안 되는 논란을 억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날 보수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수가 얼마나 역사인식이 저열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준 게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란거리도 안 되는 논란을 가지고 그걸 확대했고 그것을 마치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갔고 한 부분들은 향후 보수가 정상적인 어떤 그 집권 가능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5.18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의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풍부한 또 국민 상식이 기초하는 인식을 좀 갖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5.18 관련된 그 연설 내용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식적인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 논쟁, 국민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국민을 갈라놓는 이런 논쟁들은 오늘 5.18 기념식을 계기로 좀 정리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발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다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박장원 교수님께는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임시정부가 우리 헌법전문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권에서 건국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결국은 성사되지 못한 이유가 헌법정신 안에, 즉 헌법전문에 임시정부와 3.1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건국절이 이념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거거든요. 저는 5.18 정신이 헌법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의 이 5.18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무슨 마치 그 종북 북한의 어떤 지시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왜곡되고 매도당하고 이런 일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수가 들어서느냐 진보가 들어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못을 박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이 있더라도 국회의 도움 없이는 또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게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그 5.18 문제를 헌법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론을 또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행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혁명, 민주 이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큰 역사적 사건들이 헌법 전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도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고요. 오늘 기념식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유가족의 추모사, 조금 전 영상에서 나왔던 1980년 5월 18일생 이제 37살이 된 유가족의 추모사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였고, 그 추모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소영 씨로 알고 있는데 직접 저렇게 포옹하고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원진 기자. 네, 화면은 잘 안 나왔는데 저 김소영 씨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연단으로 올라와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를 예상을 못했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퇴장을 했죠. 그냥 퇴장을 하다가 무대를 거의 다 걸어 나가는 그 순간에 대통령이 뒤에서 걸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서야 그때서야 이제 뒤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따뜻하게 포옹하고 위로를 좀 했죠. 저 김소영 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분이 딱 정확하게 37살이잖아요. 오늘이 생일이죠. 그렇죠. 오늘 5월 18일이 생일이고 생일날 태어나는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총탄에 이제 돌아가셨고 얼마나 그 한이 많고 얼마나 저 기구한 운명입니까. 저런 유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눈물을 흘렸고 무대 위까지 올라가서 꼭 끌어안고 위로를 좀 했어요.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없이 저런 모습에서 5.18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인식, 철학, 가치관 이런 것을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소영 씨 아버님 고 김재평 씨가 완도에선가 수협에서 일을 하셨는데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밤중에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때 이미 광주는 계엄군들에 의해서 둘러싸였고 상당히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딸을 만나러 가다가 끝내 딸을 보지 못하고 그게 5.18이에요. 오늘 전 대통령 연설에서 나왔지만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은 거창한 정치 구호나 정치적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다가 지금 다 흉탄에 돌아가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5.18을 만든 거고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이유죠. 김소영 씨가 그 영상 속에서 기념식에서 봤는데 이제부터는 생일 기쁘게 매일매일 축하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줄 거지 아빠 이렇게 얘기했던 대목도 기억이 나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재창이 이루어진 노래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박상원 박사가 잠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로 결정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념사에서도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불러야 하느냐 그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올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재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재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5.18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다 같이 재창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정세균 국회의장 같이 손잡고 부르고 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손잡고 함께 노래 부르는 옆에 있는 그 여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한열 여사. 예, 이한열 열사 어머니.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항쟁 때, 그때 체류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지금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래를 따라 부르질 않네요. 손은 잡았는데 노래는 하지 않았어요. 예. 재창을 하는 모습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합창이냐 재창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노래가 시작되고 나면 참석자들이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옛날식으로 노래를 불렀죠.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 뒤편에 계신 분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눈시울이 글썽이는 저분이 상당히 계속 인상적이었는데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참석해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면은 손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서 노래를 부를 사람은 부르고 네.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이 한강호 비서실장, 황교안 총리는 전혀 부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참석을 했는데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던 지금 바로 저 장면이네요. 화면 왼쪽에 지난해 기념식 장면입니다. 보훈처에서 주먹을 들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색하다고 판단을 해서 손에다가 다 태극기를 쥐어줬죠. 그래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노회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왼손 옮겨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고 노래를 불렀네요. 근데 올해는 아예 컨셉 자체를 전부 다 같이 함께 통합, 소통 이제 이런 이제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 양손을 잡고 손을 흔들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뭐 굉장히 얼마나 고민하고 저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컨셉을 잘 잡았다 이런 인상을 좀 줬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손을 같이 잡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 이제 더 이상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이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연설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의 혼이 담긴 노래를 했는데 5.18의 혼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혼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군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막걸리 먹으면서 또 스크럼 짜면서 체류탄 가로 아래서 아마 수천 번, 수만 번도 불렀던 노래고 그게 한 시대 정신을 응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 우파 정권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황교안 총리 참석한 행사를 보면 그 당시 집권당에서 온 사람들은 마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가기 싫은 행사 억지로 와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줬거든요. 그 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무슨 좌파의 노래입니까? 우파의 노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과 한시대 민주화 시기에 군사정권에게 저항했던 한 청춘들의 추억들이 저기 다 담겨 있는데 그 노래를 가지고 마치 저것이 이념적으로 북한이 했느니 북한에서 어떻게 했느니 얘기하는데 막상 북한에 계시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북한에서 저걸 금지곡으로.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지난해 기념식 장면입니다. 예, 계속해요. 북한도 저게 너무 저항 정신이 있어서 금지곡을 했다는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정권을 잃었겠지만 특히 저런 장면들에서 진짜 역사의식의 이 빈곤한 역사의식이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노출됨으로써 좀 마치 우파는 역사의식이 없고 철학이 없는 것처럼 비춰진 어떤 부분들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난센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작곡가 김정률 씨와 함께 손을 잡고 기념곡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불렀고요. 이 가사는 황석영 씨 작품에서 작가 황석영 씨 작품에서 나온 가사에 김종률 씨가 곡을 붙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다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오늘 한 사람만 노래 안 부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왜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5.18 민주혁명에 대한 추념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재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있는 건 알지만 우리가 정치권에 이런 재창으로 가서 뭔가 좀 새로운 그 모멘트를 만들자 하는 그런 어떤 협조나 협치의 관점에서 우리 정치권에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은 제가 그 재창만큼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부르질 않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직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래를 같이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논란, 지난 9년 동안은 재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재창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노래길래, 그리고 왜 이런 논란이 그동안 계속돼 왔는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그 상관관계를 담은 영상을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마지막 영상이 2016년 5월 16일에서 끝났습니다. 그때 합창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제 1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8일째입니다.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다 함께 부르는 재창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박 교수님, 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네요.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건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5.18에서 시작돼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시키는데 궤를 같이 했던 노래죠. 그런 측면에서 그 의미가 이제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재창을 하다가 합창이 된 이유, 이게 왜 이제 유가족이나 아니면 5.18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는가. 이거는 합창이라고 하는 거는 구경하는 겁니다. 노래 잘 부르시는 몇 분이 앞에 나와서 화음 넣고, 이거는 이제 5.18 정신을 갖다가 소위 그 박제화시키는 거죠. 근데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 저항 정신뿐만 아니라 대동 정신이라고 그러죠. 같이 내 이웃의 아픔을 서로 돌보는 이런 마음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예와 길 잃은
뭐 추모,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구경하게끔 만드는 게 합창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그 재창으로 다시 바뀌면서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동안에 이제 파업이나 또는 민주화 시위 때 이렇게 손을 들는 구호를 하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파에서 그동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왔던 건데 오늘 저는 재창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부르는 이 방식이 정말로 고민을 참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어서요. 재창을 통해서 5.18 정신을 기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도 소위 보수에서 얘기하는 소위 운동권 가요라고 하는 이런 것과는 또 이렇게 좀 선을 긋는 이런 그 행사의 진행을 오늘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잘 짜여지고 또 의미 있게 행사가 치러진 게 아닌가. 그러면은 원일이 기자는 예전에 우리 자료화면을 좀 보면서 과거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정이 어떻게 불렸는지 자료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중요한 장면들이 너무나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를 부를 때 전부 다 악보도 없이 다 그냥 재창을 하셨죠. 뭐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뭐 더더군다나 무슨 뭐 가사라든지 악보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다 불렀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첫 해에 별 생각들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조차도 없었거든요.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탄생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노래를 부를 때도 두세 소절 본인이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흥얼흥얼 하는 수준으로 노래를 재창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별로 없었죠. 그 전에 재창을 해야 된다, 합창을 해야 된다 그런 논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우리 사회가 이 보수 진보 진영 논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기 시작했을 때고 때마침 발생했던 광우편 파동 때문에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저 모습, 방금 전에 지나간 저렇게 노래를 대통령이 재창하는 모습을 듣고 이른바 우파, 보수 진영에서 반발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합창이냐 재창이냐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 생각이 있어서 논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떻게 우파 보수 진영의 대표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 참석해서 저 좌파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느냐 이 논란이 시작되면서 이게 시작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 이른바 보수 정권 그 10년 동안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님을 위한 행정곡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입 꼭 다물고 그냥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첫 해 그렇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그러나 합창단의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방송에서 보면 합창은 합창단의 노래하는 모습을 비추게 돼 있고 재창은 재창을 하는 주요 참석자들의 모습을 잡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진영 논리로 이게 좀 논란이 벌어진 재미있는 대목이 보이네요.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또 노래를 같이 부르네요. 그때 기사가 크게 났어요. 대통령을 입 다물고 있는데 황우여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걸 따라 불렀다 그래서 또 그게 또 맞네 틀리네 하고 또 논쟁을 또 빚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좀 벌이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왔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참으로 유치하고 참 낭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회찬 의원은 뭐 기념식에 참석할 동안 계속 예전에 거리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던 방식 그대로 팔을 힘차게 휘두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과거 2013년 그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림이 아닙니다. 당시 안희정 젊은 충남지사, 김문수 경기지사, 김무성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김한길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당시 집권당 대표도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장면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37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기념식을 보고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또 기억을 하자 그런 의미다라고 또 대통령께서 각별히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이 마음속에서 이 목소리가
이렇게 목까지 우러나면서 그렇게 토해내듯이 힘차게 시원하게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비롯해서 기념식이 정상화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벅차오르는 가슴 불렀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중심으로 5.18을 세우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신 만큼 아마 5.18 영령들에게 오늘은 아주 뜻깊은 그런 가슴 벅찬 기념식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의 어둠과 분노, 슬픔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세상이 왔다고 본다. 이런 소감 밝혔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주 감격적이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게 정상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른정당도 반응을 좀 내놓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일단 환영했어요. 정신적으로 폄훼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라고 바른정당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반응이 따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정우택 원내대표 아까 했던 두 가지 얘기했었죠.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대통령 지시로 우리가 따라 부를 수는 없다.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이 역사 문제, 이 인식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걸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정당으로서 자기 입장을 내놓는 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입장 내놨다는 그 공식 성명 같은 거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다가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다르다를 잘못해서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분께는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이제 저희가 그동안의 논란도 다 정리했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봤다, 감동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두 분의 소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평론가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익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현미경을 들이대서 비판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문제는 지극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문제고 한 시대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인 것이고 또 그것은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오늘 대단히 저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그 소모적이면서도 전근대적 이념 논쟁은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원 교수님은요? 5.18이 37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또 재창을 하는 모습을 오늘 봤는데요. 오늘도 계속 얘기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나라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월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 국민들의 마음이 아팠을 때 국가가 등을 돌리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그러면은 그 이웃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당당한 나라가 되려면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그런 계기가 5.18부터 시작돼서 세월호까지 계속 완성이 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한번 찬찬히들 읽어보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지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